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일부에서 지금 계속 여러가지 내용을 얘기했죠, 그죠? 미국에서는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민주당 유력한 대선 후보 샌더스 의원의 공약 때문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 샌더스 의원은 46%대의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 공약은 이렇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왜 주가가 폭락할지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폭락하는 세 번째 이유. 문제는 이를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점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대통령이 되는 무슨 공약을 못 하겠습니까? 진짜 정말 개인 한 사람만 다 집 한 채 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샌더스 의원의 복지 정책은 너무너무나 괜찮아요. 정말 제가 봐도 진짜 감탄할 정도인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샌더스 의원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돈도 없고 힘든데 의료보험 혜택을 무상으로 주고 대학을 공짜로 보내준다면 혹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문제는 이를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점입니다. 그죠? 샌더스 의원은 부유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고 월가 투기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지만 충당할 수 있대요. 부부 합산 순자산 가치가 3,200만 달러, 약 389억 원인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세율을 1%, 100억 달러, 약 12조 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세율 8%의 부유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니까 만일 샌더스 의원이 공약대로라면 세계 1위 갑부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 CEO는 2019년 재산 기준 9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0조 9천억 원의 부유세를 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부유세를 지금 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법인세를 인상한다 그랬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주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35% 수준이던 법인세를 21%로 낮췄죠. 그러니까 샌더스 의원이 당선되면 이를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순이익이 35%에서 21% 낮춰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법인세가 엄청나게 14% 혜택을 봐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샌더스 의원이 되면 다시 21%의 법인세를 35%로 높이겠다는 말은, 이것은 기업의 순이익이 14% 줄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주당 퍼가 높아지게 되니 주가가 최소 14% 이상 폭락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월가의 투기 세력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 각각 0.5%, 0.1%의 세금을 부과하며 자사주 매입도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자, 보세요. 부유세 도입했죠.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죠. 그 다음 월가 투기세 및 금융거래세 도입한다 그랬죠. 여기에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서 0.5%, 0.1%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래세를 오히려 높이면 거래가 많이 안 되면 주가는 안 오르겠죠. 그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한대요.
미국 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엄청난 그 배당금보다 한 해 배당하는 배당금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를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법인세도 14% 낮춰주고 자사주 매입도 강력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올랐는데 이걸 거꾸로 가니까 법인세도 14% 올리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하고 거래세도 매기고 야 이거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되면 주식 거래가 위축돼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샌더스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망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해 11월 그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당선되면 주가가 대폭락할 겁니다. 아마 그날부터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데는 이 같은 샌더스 의원의 공약에 기반했다. 왜냐하면 샌더스 의원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주식이 최소 15%에서 20% 폭락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법인세의 영향이 14%, 법인세가 14% 상승하면 당연히 회사 수익은 14%가 감소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주가도 그만큼 14% 하락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부유세, 월가 투기세, 금융거래세, 자사주 매입 금지 등으로 영향으로 한 5% 정도 추가 하락할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우한폐렴에 여러 추가도 하락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게 제일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15%에서 한 25% 폭락을 갈 것으로 지금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28일 기준 다우 지수는 고점 대비 그래서 한 22일부터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죠? 고점 대비 17% 하락 후 하고 지금 반등 중이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17.2%를 하락 후 지금 반등 중이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를 하락하고 금요일 밤에 어제 밤에 20% 하락 후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향후 미국 주식이 3에서 5%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라 누구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거나 혹은 과감히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더 떨어질 거를 기다리다 여기서 반등해버리면 매수를 못해요. 주식은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매수할 것 같으면 지금 한 300만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떨어지면 또 200-300 매수하고 또 다시 올라가면 또 200-300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근데 20% 하락한 후에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다가 18% 하락하고 바로 반등해버리면 한 주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거나 혹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할 매수하다가 또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할 때 어느 정도 한 30% 40% 매수한 다음에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한 40% 월요일장에 한 40% 정도 매수한 다음에 분할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 그럼 미국 주식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반등하게 되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총의 30%를 차지하므로 한국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금요일 밤에 20%까지 하락한 후에
그래서 반등한 채 그렇게 종가가 끝났어요. 그러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하는 체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승할 조건은 거의 다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외국인이 뭐 5천억 이상, 뭐 4천억, 5천억 이상을 매도한다면 매수를 하더라도 한 20, 30%만 매수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100%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이 상승하는 날을 보면 됩니다. 그럼 한국 지수가 반등하고 가장 우리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 자, 그럼 월요일장에 외국인까지 매수를 시작한다고 아침 9시에 보면 외국인이 9시 한 10분쯤 되면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하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면 매수를 조금만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 그러면 자, 주식은, 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대형 주도주가 우선 상승하고 장이 안정이 되면 중소형주가 상승하게 되니 대형 주도주를 우선 매수해야 한다.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으면 상승장의 소외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아파트로 치면 강남 아파트가 먼저 상승하고 나중에 변두리 지역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는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 19년까지 계속 상승했죠. 근데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거의 상승했어요. 2019년부터. 2018년, 19년부터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뭐 2017년, 18년부터 상승했으니까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형 주가 먼저 상승하고 장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중소형주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형주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형 주도주가 뭘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일 때는 레버리지를 최대형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주가가 고점일 때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패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바닥 근처니까 레버리지 이용하는 것이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미수 사용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적극 매수해야 된다. 이것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가 1% 상승하면 2% 상승하죠. 이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은 코스닥 지수가 1% 상승하면 이건 2% 상승하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소형주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장에 기존 중소형 종목을 50% 정도만 매도한 후, 시초가에 매도한 후 바로 매도하자마자 바로 위에 제시한 종목들을 매수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나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시면 돼요. 기존 종목을 50%를 매도하고 위에 종목들을 매수하면 소외되지 않고 아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방송이니까 몇 번 보시고 그래서 최종 판단해 가지고 월요일장에 시초가에 잘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송한다고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내서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